여러분은 지금 본격 사회 지도층을 위한,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음악방송 약쟁이 스튜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성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음악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합니다. 네, 사회지도층과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문화평론 방송 약쟁이 스튜디오, 이번 주에도 무사히 새로 돌아왔습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몸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바쁜데다가 낮에 나올 땐 더워서 빌빌거리다가, 또 제가 보통은 새벽이 되어서 길을 걸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추워요. 벌벌 떨면서 갑니다. 그럼 집에 가서 막 씻고 하면은 몸이 약간 노골노골해집니다. 얼었다가 급냉한 거를 급속 해동한 것처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고기 같은 거 냉동돼 있던 거 전자레인지 돌리면은 이제 고기 막 육즙 빠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로 지금 한 몇 줄 살고 있어요. 약간 골골해서 아침에 좀, 아침도 아니지, 오후에 일어나기 조금 힘들어하고 이런 상태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오기 전에 생활 리듬이나 이런 걸 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위기감에 좀 빠진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방송국은 이미 덥고요. 밖엔 그래도 그렇게 덥진 않은데 후덥지근하면서,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방송국 아래쪽에 이제 고깃집이 있어요. 근데 더우니까 문을 열어놨고, 왜냐면 아직 그 에어컨 청소를 안 해가지고 켤 수는 없고, 그래도 이제 떠 죽으면 안 되니까 창문을 열었더니 이제 그 고기 냄새가 아닌 그 불향 있죠? 그 연기 냄새가 들어서 지금 약간 이거 방송 중에 쓰러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살짝 하고 있고요. 약간의 불안감과 함께 혹시나 제가 이제 방송 사고를 낸다면 쓰러진 걸로 알고 경찰이래, 구급차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살살 하나씩 얘기를 해볼 건데, 자, 강남 100억 아파트 공용 샴푸 제공 중단, 집에 퍼가지 말라.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이제 모 아파트입니다. 그 상호명이라고 해야 되나? 아파트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평당 2억 원이 넘는 최고가 100억 상당의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안에 사우나가 있대요. 그 클래스를 아시겠죠? 보통 이제 요즘 그렇습니다. 좀 좋은 아파트라고 하면 단지 안에 뭐 사우나, 아니면 피트니스 센터, 식당, 그 주민들은 싸게 먹을 수 있는 식당,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옛날에 저 지금도 그렇지만 아파트 안에 뭐 차 댈 때나 좀 있고 놀이터만 있으면 감사했는데 말이죠. 근데 그 사우나 입구에 샴푸, 로션 등 공용 비품 제공을 중단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샴푸를 빈통을 들고 와서 펌프질에 담아가는 사람, 빨래를 가져와서 바디워시로 빨래를 하는 사람 등이 있어서 관리가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그 샴푸 소모하는 비용이 150만 원이었는데 2배가 됐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대체 이거는 어디서 온 문화일까? 우리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뭔가를 훔치거나 하는 것들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인데, 얼마 전에 저 여자친구도 그 어디다가 작품 소품을 잠깐 까먹고 두고 갔다가 한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후다닥 돌아와가지고 찾았던 적이 있어요. 그동안 길에 뭔가 있어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얘기거든요. 보통은 주인이 옆에 있어도 훔쳐가는 나라도 많습니다. 치안의 정도에 따라, 혹은 그 국가별 지역에 따라서 어떤 자신의 물건을,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길 가면서 하지 마세요. 왜냐면 뒤에서
탁 쳐가지고 훔쳐가 뛰어가니까.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길 다니는 사람 보면 대부분 다 스마트폰 보고 있죠. 저는 가끔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위의 어떤 위험에 둔감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건 다 이제 대한민국의 치안이 좋고 사람들이 그런 범죄에 대해서 이제 좋게 말하면은 범죄가 많이 없었던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범죄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막 카페 같은데 자기 노트북 펼쳐두고 어디 갔다 오고 이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나라인데 유독 그게 안 되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게 자전거죠. 엄복동의 나라. 자전거는 저도 어린 시절에 자전거 도난을 많이 당했었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전거는 도난 당하는 게 디폴트예요. 자전거를 묶어놨다? 끊고 가져갑니다. 풀려놨다? 가져간 놈이 타다가 버린 걸 또 딴 놈이 가져갑니다. 그 정도의 이제 나라였기 때문에 이건 어떤 그 DNA에 그 문화가 묻어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자전거는 많이 훔쳐가고 목욕탕 그래요. 목욕탕에서 100억 최고가 100억 상당의 사실상 그 정도면은 우리나라에서 상위 1% 이상의 어떤 부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곳에 사는 분들이 공용 샴푸를 통에 짜서 들고 간다. 저는 이게 되게 쉬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목욕탕 가서 한 번도 그런 류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물론 그 어느 정도 고급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샴푸나 린스 같은 걸 좀 가격대가 비싼 걸로 세팅해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적인 공중 목욕탕, 대중 목욕탕 가면 뭐 스킨 로션이나 샴푸 같은 거 좀 저렴한 걸 갖다 둔다라는 그 통설이 좀 있거든요. 실제 가격은 모르겠으나 좀 대용량 이런 걸 좀 사놓는다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안 바르고 내가 집에서 가져간다라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거에 둔감한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막 치덕치덕 바릅니다. 안 바르는 것보다 나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저의 어떤 스테레오타입인데 와 집이 100억이야. 그러면 그거 말고 기본적인 현금 자산도 꽤 있으니까 그런 집에 살겠죠. 집이 뭐 하우스 푸어라고 해도 그 하우스 푸어가 100억짜리 집 하우스 푸어면 또 당장 융통할 수 있는 돈이 몇 억은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면은 저와 비교하면 수십 배의 부자일 텐데 그렇다면 샴푸를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사는 걸 쓸까? 라는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한 통에 한 8, 9천 원 하는 그 샴푸를 이 사람들이 쓸까? 거기 아무리 그 공용 샴푸를 고급을 갖다 놨더라도 어쨌든 시중에 뭐 잘 유통되는 그 꽤 큰 용량의 무언가를 갖다 놨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쓸까? 이런 사람들이? 저의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무슨 어떤 뭐 이태리 장인이 만든 수제 샴푸 이런 거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와, 그 정도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 훔쳐간다고? 그래서 이걸 훔쳐가서 결국에는 비치를 중지하게 만든다. 이거 참 너무 웃픈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뭐랄까 솔직히 조금 꼬아서 생각하자면 정말 지독들하다. 그렇게 아끼고 살아야 그런 집 사는 건가 싶기도 하고 반대로 말하면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좀 사시는 분이 솔직히 샴푸 한 통 사면 꽤 써요. 저 같은 사람이야 뭐 혼자 살기 때문에 정말 오래 쓰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 전 머리가 이렇게 많이 안 기니까 짧게 다니는 걸 선호하니까 더 오래 씁니다. 뭐 가족이 여러 명 살고 머리 기신 분들이 있다고 치면 그래도 꽤 오래 씁니다. 한 만 원짜리 사면 몇 주는 씁니다. 일가족이. 그게 그렇게 통에 담아갈 정도의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고귀하다거나 더 도덕적으로 더 발달돼 있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죠.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귀하다거나 도덕적이지도 않아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그 돈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감각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제가 뭐 노래에서도 많이 썼던 내용이기도 한데 실제로 사건들도 그렇게 발생을 해요. 한 2, 3만 원 때문에 누군가는 살해를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2, 3천만 원을 그냥 하루 밥값 술값으로 쓰기도 합니다. 어떤 단위에 대한 체감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 단위에 대한 체감을 고려해서라도 이런 짜친 행동은 안 해주면 어떠냐.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당부를 좀 드리고 싶네요. 뭐 어차피 저희 성남시 시민분들도 아니니까 뭐 시민분들이어도 뭐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없는데요. 이건 너무 짜치지 않냐. 굳이 그래요. 제가 적극적으로 본인의 어떤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해달라고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번 돈은 정당하게 본인이 누리고 사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게 정의로운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 사회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서 다양한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를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자산을 재분배하는 과정을 정치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적절하게 작동이 다 되면서 어느 정도 선에서 그래도 돈이 없다고 해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너무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지 않게 하는 정도의 선을 지켜가면서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니까 다시 강조드립니다. 당신들의 부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대신에 그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으시면 그 샴푸는 그냥 아껴 씁시다. 그 공용 샴푸는 통에 담아가지 맙시다. 이거는 쪽팔리잖아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지금 제가 아파트 이름을 말씀 안 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이 아파트 얘기를 들으면 와 되게 비싼 집, 와 부럽다가 아니라 샴푸통 이 생각밖에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거기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집의 이미지가 떨어지는 행동입니다. 차라리 누가 뭐 여기 주민분들 편하시게 제가 뭐 샴푸 회사 임원인데요. 샴푸 제공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쿨하잖아. 그리고 뭐 이런 쿨함도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사실은 뭐 어떤 재난 상황이나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기부를 하는 거 정말 멋있는 행동이고 누군가는 뭐 그 세제 혜택 받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날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 돈을 기부한다는 건 정말 멋진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도 경제는 당연하고 내가 심리적인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행동이에요. 그 쿨함도. 그런 걸 보여주는 게 더 멋있지 않나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모든 사람이 멋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짜치게 살진 말자. 뭐 아끼고 살고 좋습니다. 다 더 좋은 거죠. 특히 요즘같이 이제 기후변화나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소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소비를 많이 줄여나가야 되는 시점이 됐다. 왜냐면 소비는 그 즉시 어떤 폐기물이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셔츠 한 개를 덜 샀다라고 하면 그 셔츠 한 개 생산하는 비용만큼의 그 에너지만큼의 오염물질이 덜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소비를 축소해서 살아가야 되는 운명에 처해진 게 맞습니다만 이건 절약이 아니잖아요. 정말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절도 아니에요? 공용으로 쓰라고 둔 거를 그 공용의 그 본인이 1인분 쓰는 그 분량에 준하지 않은 양을 임의로 퍼가지고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샴푸를 한 사람이 쓸 때 저 같은 경우에 한 번 짜는데요. 짧으니까 머리 기신 분들은 뭐 한 3번 짠다 가정하겠습니다. 3번 이상은 아마 안 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대부분의 기름은 두피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한 통이면은 수십 번 짰을 거 아니에요? 펌프를. 그러면 그 수십 번 마이너스 3 한 다음에 나머지는 횡령 혹은 절도품이 아니냐. 뭐 비슷한 예로 뭐 어디 막 호텔 모텔 가도 거기 샴푸를 저는 굳이 여기 있는 걸 내가 막 흥청망청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필요한 만큼 쓰고 거품이 좀 안 나네? 그럼 더 쓰고 한번 그렇게 사는데 이걸 내가 샘플통 가져와서 퍼가야지 이런 류의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정리할게요. 노래 하나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AC/DC의 Back in Black 듣고 돌아오실게요. 네, Back in Black 듣고 왔고요. 네, 또 한 개 얘기하느라 너무 많이 시간 흘러가지고 좀 빠르게 얘기해 볼게요. 이거 굉장히 얼마 안 된 기사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상황인데 강동구에서 또 2m 폭의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길동사거리 둔촌역 방면 도로인데요. 요 동네에 유독 이게 이제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싱크홀 관련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어떤 지역적인 지리적인 특성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도시가 개발되면서나 아니면은 뭐 도시 집안 닦은 다음에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아니면은 뭐 도로를 보수하거나 새로 깔면서나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싱크홀도 이제 누수가 원인으로 추정된다라고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부에 있는 어떤 물 배관이나 이런 것들에서 물이 새가지고 어떤 집안을 계속 쓸어내리다가 터지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뭐 댓글 보면은 뭐 강동구가 문제가 있네 이러는데 이거 아닐 것 같아요. 이거 서울 어디, 경기도 어디라도 어느 정도 역사가 있는, 그러니까 도시화가 된 지 시간이 좀 지난 도시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곳이고, 있는 일이고, 그 중에 성남시 상당히 깊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제가 뭐 이렇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싱크홀 같은 것도 진짜 불의의 순간에 한 번에 딱 터져버리면 그냥 손 쓸 틈도 없이 어떤 인명사고 혹은 재산상의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각 이제 자치단체별로 마련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 생각하냐면은 이거 뭐 약간 직접 연관성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군 생활을 GOP에서 했어요. 근데 해발 800m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물을 먹기도 하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 아래에서 물을 저희 소초까지 올려줍니다. 근데 물을 올릴 때 특정 용량을 물탱크에서 올려주면 저희 쪽으로 오는 건 절반 조금 넘어요.
왜 그러냐 이게. 80톤을 밀어줬는데 왜 우리 40밖에 안 들어오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워낙에 지나가는 관이 노후가 되어서 중간에 조금 삐질삐질 새는 부분들도 있고 다 확인해 볼 수조차 없지만 이제 올라가면서 약간 유실되는 양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유실되는 게 아니면 못 올라간 물은 그 탱크 안에 차 있거나 다시 이제 언덕이니까 꽤 높은 언덕이니까 산이니까 아래쪽으로 이제 그 발전기 가동을 멈추면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가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저희가 또 10톤인가를 또 GP에 밀어줍니다. 그럼 GP에 또 한 7톤 들어가요. 그 말인즉슨 어딘가에서 물은 항상 새고 있고 그 새는 물들이 당연히 이 관이 매설되어 있는 땅에 째어 들어가서 적실 것이고 그게 계속 매일매일 밀어주니까 거의 매일매일은 아니었고 주 3회였나? 2회인가 밀어줬어요. 그러면 계속 아주 조금씩이라도 쓸려 내려가는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집안 치마가 일어나가지고 매설되어 있는 관이 노출된다든가 이런 류의 문제가 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당시에 했거든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들도 우리나라가 아무리 화강암 지대라고 해도 그냥 땅 전체가 화강암이 아니에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기초공사들을 하지만 그 밑에는 어쨌든 이제 흙이란 말이죠. 그 흙들이 아주 아래쪽에서 매설되어 있는 무언가 때문에 쓸려나가고 이거를 되게 오랜 세월 반복해서 해서 그 안에 공동이 생겨버리면 그 무게를 지탱해주던 어떤 것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원래는 물이 이제 차있던 것들이 빠져버리면 기본적인 그 설계 스펙보다 훨씬 더 무게를 견딜 수 없는 혹은 무게 하중이 걸리지 않아도 어느샌가 그냥 모래처럼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요거 다시 한번 이제 살짝 강조를 드리건데 성남시는 괜찮아. 우리는 이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비용적인 부분이나 말이 많겠지만 저도 성남 시민이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 30년 중반 정도를 살아왔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꽤 오래 살 거고요. 아마도 이 사고가 어디서 어떻게 날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 피해자가 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관계 부처나 이거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지금 아직 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서 손을 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자교 무너진 것도 아직 무너진 거 아니니까라고 손 놓고 있다가 무너졌고 이제야 보수공사 한다고 거의 차량 통행 지금 막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봤습니다. 경찰분들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이제야. 그 무너진 지 언젠데요. 사고가 터진 다음에도 그거를 수습하는데 한 세월이 걸리는데 이거 요즘 같은 시대에 미리미리 체크를 왜 못하냐는 거죠. 분명히 도로 설계했을 때나 이런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거는 학술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 정도의 어떤 학문적인 연구는 우리나라가 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부탁컨대 이렇게 불의의 사고 없도록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자, 이번에도 시간 많이 없으니까 한 얘기 하나 할게요. 서울시 버스노조 협상이 결렬돼서요. 준법 투쟁을 한다고 해요. 참 이게 웃깁니다. 이거 저는 약간 팩트 폭행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사실이 왜 폭행이 되는 거야? 와 마찬가지로 준법인데 왜 투쟁이 되는 거야? 그 말인즉슨 사실이 엉망이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게 디폴트였다라는 말이겠죠. 자, 투쟁의 내용이 뭐냐?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고 안전 확보가 된 다음 출발한다. 앞선 차를 추월하지 않는다. 네. 이게 그 버스 안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투쟁이 됩니다. 뭐 이 그 분쟁의 내용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전 요 내용을 좀 다뤄보고 싶어요. 그 경기도와 서울 인근에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 버스에 써있는 안전수칙 그대로 운행하는 버스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히려 제가 그 버스 명은 얘기 안 할게요. 그 번호는. 근데 알고 있는 버스가 몇 개 있습니다. 진짜 거칠게 운전하는 노선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탈 때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그 운전하는 기사님 한 분의 어떤 개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운행하지 않으면 시간을 맞출 수 없게 지금 짜여져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정말 조금 과장하면 버스는 달리고 있는데 내릴 사람 내리고 탈 사람 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운행합니다. 어제도 봤습니다. 어제도 어제 나간 길이었다. 어제 제가 대학로 쪽에 그 연극 음악 감독을 하나 맡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대본 리딩하러 가는데 문을 열고 사람이 내려야 되는데 그 내릴 찰나도 안 좀 그냥 문을 왜 열었지 싶을 정도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못 내린 여성분이 저 내려야 돼요 이렇게 되게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뭐 또 못 들었어요. 출발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니까 되게 마지못해 세워서 내려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을 왜 열었어? 문을 연 다음에 거의 무슨 우리 뭐 화생방 훈련 탈출하듯이 내려야 되는 건가요? 계단을 그냥 뚜벅 내려갈 정도의 시간은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 안 주는 버스 상당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부터 이거를 고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고칠 부분이 많다고 느껴져요. 버스가 그 최소한의 안전, 완전히 막 칼같이 딱 세웠다가 사람들 타고 다 앉는 거 다 확인하고 문 닫고 오케이, 이거 아니어도 좋아요. 그래도 가속하면은 사람들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일부러 한 엿먹어봐라 이러면서 그냥 가속을 급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가끔씩은. 그런 거 없게. 그리고 이거는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 자체가 조금 더 템포를 줄여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서 뭐 빨리빨리 가야 되고 빨리빨리가 아니라 버스가 조금 여유있게 운행하면 나도 여유있게 가서 여유있게 들어가고 이게 돼야 된다. 되게 복합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뭐 중요한 약속 같은 거면 좀 빨리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출근 시간도 지금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바꿔서 어떤 사람은 9시 출근, 어떤 사람은 10시, 어떤 사람은 11시 이렇게 쪼개놓고 어떤 특정 시간대에 갑작스럽게 트래픽이 몰리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근무하는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유연하게 아무래도 그게 불가능한 업종도 있을 거예요. 같은 시간에 모두가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 직장들도 있을 테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대한 사람들이 좀 심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어떤 문화 그런 것들이 발전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되지 않는 이상 버스들이 준법 운행하는 것들은 시민 입장에서 불편이고 투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 이렇게 운행 거지같이 느리게 하세요? 아, 이게 법인데요. 이게 지금 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불편을 무릅쓰고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걸 무릅쓰고 과속하고 난폭하게 차선 바꾸고 밟고 신호 애매한 주황불 밟아가지고 위반해버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거 저 참 모호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을 제가 받아야 될지 되게 기분이 묘합니다. 가끔씩 그 특정 버스들만 이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2층 버스 같은 거는 그렇게 막 개판으로 운행할 수가 없거든요. 2층 버스는 정말 여유 있게 타고 여유 있게 내리고 여유 있게 출발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게 설계를 했겠죠. 나름대로의 그 노선이나 이런 걸. 그거를 이미 되는 노선들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노선도 설계를 바꾸면, 운행하는 설계를 바꾸면 그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버스 회사의 수익이나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일 거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에서 급정거 때문에 아니면 급 출발 때문에 다친 사람들 저 되게 많이 봤고요. 다쳐가지고 막 병원 가고 막 특히 막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자빠지고 막 난리 버거지 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일들을 언제까지 계속 우리가 겪고 봐야 될까?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이 쟁점이 되는 부분은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지금 제가 대화 나눈 주제와는 별개고요. 저는 그냥 준법이 투쟁이 되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재미있다. 물론 재미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웃기다, 웃프다 라고 느껴져가지고 잠깐 다루고 넘어갔습니다. 네, 메탈리카의 Mama Said 들으시면서 듣고 돌아오실게요. She has taught me well, told me when I was young, son, your life's an open book, don't close it for it's done. The brightest flame burns quickest, that's what I heard her say. The son's heart's owed to mother, but I must find my way. Let my heart go. Let your sun grow. Mama, let my heart go. Or let this heart be still. Yes, still.
네, 마마 said 듣고 오셨고요. 자,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회사명은 얘기 안 할게요. 다 아실 거니까. 유심 해킹 사태. 유심은 말해도 되겠죠? 유심은 뭐 이제 특정 업체와 관련이 없으니까. 유심이 정보가 유출됐고, 그리고 뭐 지금 정확한 규모나 위험 상황도 다 파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보안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와르르 뚫려서 지금 국내 점유율 1위인 모 통신사의 유심 정보가 털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과거에 가입했었던 사람들의 정보까지도 뚫렸을 수 있다. 왜냐면 제가 이건 정말 지인에게 상황이 있었어요. 저 이제 힙합 프로듀서 하는 형님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걸 좀 꾸민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연락 받은 겁니다. 그 형수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형님 본인 이름을 부르면서 전화가 왔대요. 이게 뭐 어떤 그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뭐 가족으로 묶여있던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형수님 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형님 이름을 얘기하면서 누구누구 씨 맞죠? 이렇게 연락이 오길래 적당히 이제 얼버무린 다음에 바로 차단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 정보들을 알아낸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미 유출이 된 내용을 누군가가 활용해서 이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우리나라 국민의 최소한 30% 이상 혹은 과거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과반수가 넘어갈 수 있다. 라고 보입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상당 규모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뭐 나올 때마다 새로운 뭐 스미싱, 보이스피싱 뭐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은 나도 조심하지만 부모님 전화드립니다. 이런 거 돌고 있대. 혹시 이런 거 오면 조심하고. 그리고 별의 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한 놈만 걸려라 식으로 많이 해먹어요. 뭐 네 딸을 데리고 있다. 결혼도 안 했는데 내 딸을 데리고 있대. 이런 것도 막 오고요. 무슨 사모님과 뭐 알바를 하세요. 저는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막 저와 만남 가지실래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별게 다 옵니다. 근데 이 유심 유출 사태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다급하게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유심 정보가 유출된 내용에 따라서 휴대폰을 뭐 복제한다거나 이런 방식의 범죄도 가능하다고 얘기들 하고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들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게 실제로 실현된다면 이제 대혼란의 시대가 한번 휩쓸고 가지 않을까 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 현재 저는 이제 유출된 그 회사 외에 다른 회사 통신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안심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유출된 게 지금 나왔을 뿐이지 제 개인정보가 100%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은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몇 번은 조심스레 뚫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정보를 좀 가지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전화가 오지. 아니 별게 정말 별게 나옵니다. 무슨 뭐 투자 정보 받아보시는 거 난 받아보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했나 봐 그걸. 엄청 옵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좀 의아한 부분인데 저한테 이런 정보 어떠셨나요? 물어봐요. 문자로. 근데 저는 이 정보를 요청한 적도 없고 당신 누구신데 나한테 연락하시냐 했더니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인당 얼마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산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개인정보를 사가지고 그냥 그렇게 무작위적으로 뿌리고 있다. 혹은 누군가가 내 이름을 도용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점점 첨단화가 되고 디지털화가 되면서 보안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 많이 나오죠. 뭐 암호화폐가 그래서 미래의 화폐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해킹 뭐 은행들이 해킹되면 어떻게 될 거냐. 뭐 그런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양자 컴퓨터가 완성되면 암호화폐도 해킹된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들어오려는 도둑놈들과 지키려는 사람들의 싸움인데 참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대부분의 순간은 지키는 사람이 잘 지켜냅니다. 그런데 한 순간 딱 뚫리면 사실 그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뭐 금품이거나 이런 거랑 별개잖아요. 정보는 제대로 한 번만 뚫리면 그냥 전부 다 털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양하게 뭐 분할해가지고 통으로 털리지 않게 나름대로의 또 시스템에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 용량 크기도 그렇고 사실 이 개인정보라는 게 그 중요도에 비해서 용량은 참 얼마 안 돼요. 그렇잖아요. 뭐 주민등록번호랑 뭐 신상 정보들 사실 우리가 내가 나임을 그리고 내 어떤 활동 내역이나 내 삶의 기록들을 읽어낼 수 있는 정보는 정말 많이 줘봤자 몇 메가바이트 선에서 끝날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기가 인터넷 하는데 그러면 1기가 인터넷이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그러면 1초에도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와르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몇 초만 지나면 그게 수천, 수만, 수십만으로 정보 유출되는 규모가 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 뚫려 있어도. 사실 관련 분야는 정말 제가 정말 식견이 모자란 사람인데 그 중에 가장 식견 모자란 분야라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미래적으로도 대비를 해야 되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제가 모르는 만큼 상상하기도 어려운 방식으로 악용되어서 피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조만간에. 그런 두려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쭉 얘기한 내용들이 다 뭔가 되게 쓸데없는 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제가 원래 좀 걱정이 많아요. 손금이 많은 사람이 걱정이 많다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손금 되게 많거든요. 뭐 그렇고요. 한 가지 정도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급식실서 복고 튀기다 폐암 진단. 근데 10년 근무를 채워야 산재 인정이 된다. 대구입니다 또. 아유. 그리고 게다가 또 뭐 요리할 때 나오는 조리듐. 조리듐이 뭡니까? 그냥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인데 그걸 또 조리듐이라고 뭐 용어를 하네요. 네. 환풍기도 작동하지 않는 반지하에서 근무하면서 폐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산재 인재가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폐암 발병 잠복기인 10년에 아직 근무 일자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 네. 사실 이거는 글쎄요. 폐암 발병과 업무 내용의 상관관계를
100% 증명하기가 일반인이 참 어려워요. 단체도 어렵고요. 의사라도 어려울 겁니다. 관련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농도의 그 조리듐, 그냥 연기를 할게요, 그냥. 어느 정도 연기에 매일 노출되었는가. 그리고 그게 매일매일 노출되었을 때 임상적으로 어떤 정도의 확률로 문제가 생기는가. 그리고 그게 최악의 상황인 폐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책임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지울 것인가.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선 당연히 책임을 피하려고 할 거고요. 사실 이거는 너무 건 바이 건이라서 제가 뭐 특정 부분을 특정 사람을 대변해서 지지하거나 이런 말씀을 안 드릴게요. 대신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 환기시설이 없는 급식 조리실 이런 건 없어야 됩니다. 반지하 조리실 없어야 됩니다. 환기는 무조건 지금 봐봐요. 우리 그 방송국도 숯불구이 냄새가 좀 꽉 차 있거든요. 여기저기로 연기를 막 뿜거든 계속 환기시키려고. 옥상 가면 난리 납니다. 환기를 숯불구이집에 준하게 할 수 있게. 왜냐면 그 조리하는 거를 학생들도 식당 와서 맡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숯불구이집에 준하게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말을 하고 그걸 법제화해서 의무화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 논의를 좀 일단 해봅시다. 지금 발생한 피해들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철저한 조사나 규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는 않을 수 있게 그 뭐 환기 후드 설치하고 뭐 환풍기기 만들고 당연히 비용이고 당연히 싫을 거예요. 근데 어쩌라고 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냥 맞게 그냥 계속 둘 겁니까? 그놈의 그 비용 때문에 우리 사회가 겪어야 되는 몇 년 후의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빨리 대비하고 빨리 문제 해결하고 넘어가자고. 그렇게 해놓으면 솔직히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면피도 돼요. 환기시설을 이렇게 엄청나게 확충해놨는데 폐암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 책임 묻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면피할 수 있어요. 나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잖아요. 면피하려고 그 뭐 안전 점검 이런 거 하는 거. 그렇게라도 하기 위해서라도 학교뿐만 아닙니다. 다양한 뭐 조리하는 다양한 시설들 또는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게 개선할 수 있게 하는 법적인 조치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할게요. 레드핫 칠리페퍼스의 아더사이드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Separate my side. I don't believe it's been
취업 준비 힘들다. 수강료에 응시료에. 포기하지 마. 성남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와 응시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청년 취업 올패스가 있잖아. 한도 내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니까 잡아봐 어플라이에서 확인해봐. 당신의 취업 전사 성남.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 육아휴직 때 아빠 회사 지켜주는 삼촌, 동생 첫 만난 이용권도 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진짜 많죠?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지역민의 소리, 희망 속의 공감. 여러분께서는 지금 90.7MHz 성남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성남의 지역 라디오 방송 성남 FM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남 FM 방송 홈페이지 www.fmnara.com 또는 전화번호 703-6100번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정성을 다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성남 FM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90.7MHz) 성남 FM 방송입니다.